그렇지만 이 전망이 좋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되는 거는 없겠죠. 그러니까 1부보다는 조금 더 이제 현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뷰하기 전에 여기 앞에 있는 요 아트들? 네. 저는 회사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이게 직접 다 네일리스트님께서 작업하신 것들. 어떻게 작업을 하시고 어떻게 디자인 영감을 받으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디자인을 했을 때 이거를 손님이 하겠다고 하느냐 안 하느냐죠. 그냥 제가 예쁘다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기준점이 고객의 기준점이지. 내가 그리고 싶은 거는 저 아까 밖에 입구에 있는 아트 있죠. 네네. 어려운 아트. 그런 거는 제가 취미처럼 좋아서 하는 디자인이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손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저희 샵에 오는 손님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좋아한다는 약간 평균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또 뭐 이렇게 연한 색 좋아하는 사람, 진한 색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렇게 진한 색깔만 디자인 따로 해놓고 연한 색깔만 따로 해놓고 또 반짝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짝이만 이렇게 화려한 거 저런 것만 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항상 이달의 아트, 3월의 아트, 4월의 아트, 5월의 아트를 만들어요. 네네. 그거는 왜 만드냐면 이벤트성. 원래는 한 8만 원 하는데 이벤트로 6만 9천 원.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그걸 보고 좀 싸게 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이제 손님으로 고객으로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디자인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디자인을 만들 때 이제 기준점은 우리 고객님들의 취향.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컬러나 약간씩의 디자인을 변형하는데 이제 거의 계절감에 맞게 많이 하죠. 그 계절에 어울리는.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을 따온다는 거는 이제 패션 쪽에서 보고 패션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요즘 유행하는 패션에 무슨 요즘 유행하는 뭐 팬톤 컬러 뭐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그 패션에서 디자인 응용을 따온다든지 거기에 꽃 그림이 있으면 꽃을 좀 따온다든지 체크가 있다면 체크를 따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을 해갖고 디자인을 많이 해요. 소위 말해 작은 손톱 안에 옷을 패션. 입히는 그런 거네요. 너무 예쁜. 좀 잘 팔리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도 네일을 받아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네일을 가서 이제 가끔 여기에 있는 도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직접 디자이너님께서 해주시는 네일 받고 싶어요. 혹은 뭐 어디서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요청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조금씩 인터넷 기사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일리스트님의 개인 도안 혹은 고객이 저 이러이러한 거를 손톱에다 그리고 싶어요 해서 뭐 DM이나 이런 걸 문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갔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거의 한 20만 원, 30만 원대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 그 정도의 퀄리티를 내지 못해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러한 퀄리티 어때요? 라고 올라가 있는 인터넷 기사들이 조금씩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가격은 뭐 그 시술자가 정하는 거니까 저희가 뭐 비싸다 싸다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창조적인 디자인을 이 고객님이 원했기 때문에 그걸 지불하고 그거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후에 만족도가 생각만큼 아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만족도라는 거는 어디서 오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분이 이 네일리스트를 찾아갔을 때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를 보고 그 디자인을 한 사진을 봤겠죠. 근데 엄청 예쁜 손에 엄청 예쁘게 디자인을 한 사진을 봤는데 본인 손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실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고객 응대에 대한 방법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 분한테 충분하게 이 디자인을 원하시지만 지금 손에서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까지 가능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그게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기사를 접하고 또 그런 후기 같은 것들을 올린 거를 봤어요. 네, 많이 올라와요, 사실은. 이제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진, 저도 그거 들어가서 봤는데 사진은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분 본인 손을 찍은 손을 봤더니 조금 별로였어요.
그거는 이제 이 네일리스트 분이 디테일함을 조금 신경을 안 쓰시지 않았나. 손톱이 작고 크고 이런 걸 떠나서 좀 더 주변을 좀 깔끔하게 한다거나 아트를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들어가 줬으면 그 가격이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마 그런 세세한 부분, 좀 섬세한 부분들의 디테일이 좀 부족해서 아마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가격이 비싸지만 고객이 만족했다면 그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때는 누가 손톱에 돈을 주고 하냐라는 말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남성분들도 관리, 뭐 페디큐어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고 셀프까지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이런 네일 쪽이라든지 페디큐어라든지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져서 대중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택지가 많아졌고 이걸 운영하시거나 이걸 직업군으로 삼으시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롱런을 하는 비결, 지금 25년째 30년째 거의 이 직업을 한 직업을 선택하셔서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의 매력도를 느끼셔서 이만큼 오래 하셨고 그리고 그만큼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롱런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기가 이 일을 재밌어 해야 하는 게 롱런의 첫 번째겠죠.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이 일을 하는 동안에 행복하고 뭐 큰 돈을 많이 벌고 큰 돈을 벌지 못하고와 상관없이 그냥 일이 좋아서 한다면 오래 할 수 있는 거고 이 일을 오래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제가 이제 제자들을 가리켰다면 정말 진심으로 이 아이가 실력이 늘고 잘 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렸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을 오래 할 수 있었고, 샵 같은 경우는 이 손님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손을 하고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술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기분이 즐거워졌고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손을 예쁘게 함으로써 상쾌해지고 개운해지고 이런 기분으로 오늘 나가신다면은 그 손님은 다시 저한테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롱런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예술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의 트렌드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디자인 뭐 심지어 이제 요즘은 퍼스널 컬러 뭐 이런 것도 고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진단한 것까지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근데 네일리스트 분들도 이런 대중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 필수인 것 같은데 직접 이제 손님들을 케어하시다 보면 그런 트렌드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하시는 편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오로지 이 고객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조금 작업을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처음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가면서 제가 살짝씩 트는 거죠. 고객이 빨간색을 원해요. 네. 빨간색이 얼마나 많아요. 다홍도 있고 그쵸. 뭐 약간 와인으로 가는 방향에서 그쵸. 오렌지로 가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고객은 빨강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퍼스널 컬러가 그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좀 따뜻한 빨강이 어울리는지 차가운 빨강이 어울리는지 쿨톤인지 웜톤인지 요거를 저희가 체크해드리죠. 그래서 컬러를 직접 발라드리고 지금 요 손이 요 컬러가 더 손이 하얘 보이니까 요 컬러 어떠세요? 물어보고 이제 여러 가지를 발라요. 뭐 한 3-4개를 발라서 이렇게 해서 요 색깔 하얘고 요거 하면 이 2개 또 지워. 그럼 요거랑 요거 둘 중에 요게 더 뽀얘 보이는데 어떠세요? 물어보면 요게 좋으면 요거 아니면 나는 그래도 그냥 이게 난 것 같아 하면 이거. 그래서 최대한 고객의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좀 어울리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뭐 고객한테 끌려간다, 내가 고객을 끌고 간다가 아니라 상담하고 상의해서 가장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가끔 이제 정말 우스갯소리로 옆에 이제 제 헤어를 맡기러 가도 저쪽에 깐깐한 손님을 케어를 하고 있는 헤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직업도 더 심하죠.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헤어는 뒤에서 하지만 우린 마주보고 하잖아요. 어떤 컴플레인들이 가장 많아요? 뭐 이미 화가 나서 오신 분도 있고 이미 화가 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화가 났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 계속.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막 하고 뭐 청량하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최대한 그분의 화가 가라앉길 바라면서 시술을 해서 좀 마음에 들게 보내는, 그분은 기분 전환을 하러 오셨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화풀이가 필요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 대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릴렉스 시키면서 시술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컴플레인은 저는 시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시술이 부족해서 손님이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내가 꼼꼼하지 못해서 손님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손님이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와서 그게 컴플레인이 난다든지, 결국에는 상담. 이 손님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하고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컴플레인이 가장 적겠죠. 그렇지만 성격상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손님은 저희가 맞추긴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동그랗게 해주세요 했다가 갑자기 동그랗게 해놨는데 네모나게 할 걸 그랬다. 그런 분이 계세요? 네, 네모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동그랗게 다 해가지고 네모나게는 지금 안 되는데요. 화나요, 그럼 손님이. 그럼 최대한 네모에 가깝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극한 직업이다. 제가 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헤어는 뭔가 내가 중요한 날, 혹은 물론 그것도 기분 전환을 하러 가겠지만 화가 씩씩 나서 나 머리 바꿀 거야 이것보단 중요한 날을 앞두고, 혹은 그냥 평소에 이런 걸 한다면 내일은 기분 전환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그런 속상한 걸 다다다다다 털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많아요. 근데 저는 이야기하시는 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화나 있는 것보다. 같이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손님들의 대화하는 게 별로 얘기 들어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외국 영화에서도 보면 영화에 이제 그 여주인공이 기분이 우울해서 네일리스트에 가서 네일리스트랑 이런 이야기하면서 친구가 되는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손님과의 관계에서 이 분들이 나한테 오는 손님이지만 나는 이분들과 동네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서 온다든지 시댁 식구랑 뭐 트러블이 나서 온다든지 그냥 얘기할 사람이 필요할 때 올 때도 있어요. 그냥 케어만 받으러도 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고객과 좀 친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좀 잘 들어드리는 편이고, 또 뭐 제가 뭐 지적질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최대한 많이 들어주고 많이 공감해주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온 손님들이 좀 이렇게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네일리스트라는 직업의 전망은 사실 너무 아까 말씀하셨죠. 골목골목에 샵이 많다고. 근데 제가 볼 땐 차고 넘쳐 보여요. 소비자의 너무 넘쳤어요 지금. 너무 넘쳐 보여요. 그러면 그만큼 나라에서 이 자격증을 만들었다는 건 이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우후죽순 다 하기보다는 자격증을 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 직업을 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전망도 좋을 거라고, 왜냐하면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직업의 전망. 전망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전망이 좋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되는 거는 없겠죠. 전망은 좋지만 그 전망 좋은 거를 내가 얼마만큼 쫓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망은 좋은데 나는 기술이 없어. 전망은 좋은데 난 친절하지 않아. 그럼 이 일을 오래 할 수 없겠죠. 자기가 이 전망 좋은 일을 선택해서 이 일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춰진 네일리스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첫 번째는 기술일 거고, 두 번째는 고객 응대에 대해서 고객과 충분한 관계 유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롱런하면서 이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못해서 때려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죠. 고객 응대가 힘들어서, 또 기술을 하다 보니까 고생한 만큼 돈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야 하는, 매일 이 아트를 만들어야 되고 매일 재료를 사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빨간 날 쉬지 못하고 뭐 그래서 싫고, 그러면 일을 못해요. 이 일을 사랑하게 되면 고객도 사랑하게 되고 이 아트 만드는 것도 사랑하게 되고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일은 정말 전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1부와 2부를 아우르는 마지막 답변이신 것 같아요. 직업을 대하시는 느낌도, 그 다음에 앞으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도 그 이 마지막 답변 하나에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느껴져서 네일리스트 예쁘기만 한 직업, 여자들이 했을 때 예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 속속 안에는 저 뒤에 저렇게 색깔을 배치한 것부터 이 모든 거에 다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직업인지 고단한 몰랐어요. 직업이랍니다.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해 주실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학생분들도 직접 가르쳐 보시고 너무너무나 솔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답변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저도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3부 마지막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